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서 미미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 서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돌포 역을 맡은 테너 강유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페라에서 무제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첼로 역의 바리톤 김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페라 라보엠 연출을 맡은 김수경입니다. 예, 오페라 라보엠은요, 1800년대에 그러니까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철학자 콜리네, 그리고 로돌포의 연인 미미, 그리고 마르첼로의 연인 무제타, 이렇게 6명의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단 오페라를 시작하고 아리아가 나오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정을 처음 이끌어내야 되는 이 장면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힘들고 요거 지나면 그다음부터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저 때도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하고 그러고 있네요. 사실 저 웃는 거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선생님께서 주문하셨던 게 울지 말라고, 슬픈 티 내지 말고 힘든 티 내지 말라고. 근데 1막에서 그렇게 되게 그냥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 장면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더 처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 거기서 색이 더 대비되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방면으로 1막이 되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점은 제 성격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게 너무 확 티가 나는데 그래서 약간 선생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조금 덜 웃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덜 바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 참아야 되잖아요. 사실 좀 내숭도 떨어도 그 캐릭터가 제가 아니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더 내면적으로 가져가고 또 그러는 동시에 상대의 그런 연기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조금 더 살피면서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무제타를 할 때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뭘 몰랐던 것 같아. 너무 많이 하는 오페라고 라보엠 너무 많이 하시는데 노래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연기 재밌겠다,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데뷔였나요? 무제타? 무제타 데뷔였고 뭐 한국 오페라도 데뷔였고 뭐 항상 뭐 이렇게 화나는 역할, 물론 화나는 역할 이것도 비슷하지만 그런 콜로라투라 역할을 하다가 그게 아닌 역할을 거의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아니다, 한 씬에서 이렇게 많이 노래한 적이 없어. 왜냐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나가니까.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특히 또 저희가 했을 때는 팀이 3팀이나 있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가 제일 소리 내기가 좋잖아요. 그쵸. 여기서 제가 크게 노래 부르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푸치니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바리톤 아리아가 없어요. 맞네, 그러네. 네. 그리고 이막에 보면 또 제가 기훈 씨 어깨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드레스도 되게 무겁고 큰데 저를 이렇게 번쩍 들어 엎쳐매거든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든든한 어깨. 기억나세요? 요셉 선생님 그때 하다가 제가 눈빛을 얘기하니까 다 따라주시면서 막판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두 분이. 눈빛이 객석에서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데 느껴지고 상대를 움직이거든요. 눈빛이 교환하다 보면 상대의 액팅도 움직여줘요. 서로 눈빛이 진지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고, 두 분의 그런 영향 때문에 이쪽 산막에 머리끄댕이 잡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막 얘기가 넘어간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둘이, 그러니까 산막은 이별하는 테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별하는 테마에서 여기는 너무나도 로맨틱하게 맞아. 이별을 하는데 우리는 역시나 진짜 죽자 살자 또 마지막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 밀치고 욕하면서 헤어지는 게 색이 더 확 대비가 돼 보이니까 예. 로맨틱한 장면이 더 로맨틱하게 보이고 또 이런 이별도 있구나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별도 있구나라는 것도 더 많죠. 예,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테너들은 주인공 많이 하고 소프라노도 주인공 많이 하고 예쁜 장면도 많이 하고 멋있는 아리아 이런 거 많고 한데 개인적으로 부러워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저 3, 4막을 보면서는 테너 소프라노 할 거 없이 제가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나도 저런 캐릭터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림을 너무 잘 보여주시니까 그게 계속 샘솟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좋네요. 죽을 때 저렇게 죽어주면 참 제가 연기하기가 너무 좋죠. 감정이 막 생겨 나오고. 미미랑 루돌프랑 둘 다 막 이런 표정으로 막 계속하면 식상하기만 한데 그러니까 저는 미미의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편하게 보내주고 싶고, 그러니까 미미 입장에서는 로돌포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은 마지막 그 희망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미한테 그걸 선물해주고 싶었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막 그 얼굴 잡으라 그러고 하는데 보니까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커튼콜을 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에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너무 놓치기가 싫었어. 그리고 조명 감독님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조명이 어디 꺼지고 이러면서 관객들은 더 몰입하는데 지금 끄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뛰어내려가서 딱 해서 로돌프가 커튼콜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분장이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우셔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저도 같이 의상을 정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 시대가 180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말 매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들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터닝 포인트, 인류 역사상 터닝 포인트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사실적으로 꺾일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스카트와 블라우스가 나뉜다 그러나요? 그런 시대가 이제 19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그리고 머슬 스타일이라고 엉덩이가 나오는 게 그 초반인데 매해 달라져서 이게 언제로 정해야 되지? 그래서 되려 의상을 정하려고 대본을 더 철저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1844년 5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일단 천이 요즘 거니까 아마 제가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입었던 그런 옷들로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산막에서 그 미미가 아주 그러니까 병색이 완연해서 더 따뜻하게 입으려고 코트도 입고 모자도 쓰는데 저 그 산막에 나오는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까지 볼 수 없고 그냥 딱 그 1800년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딱 한 끗 차이가 그 모자이지 않을까. 역시 다시 봐야겠다. 아니 산막에 모자를 꼭 넣어달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예. 그냥 올림머리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병색을 가리고 싶은 여자의 마음, 점점 변해가는 노쇠 이렇게 말라가는, 그렇다고 이렇게 노래한테 가릴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서 산막은 꼭 모자를 넣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막 모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드레스랑 색깔이 안 맞죠. 제가 사준 거라서. 남자들 눈이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의상 피팅하고 처음 이제 입기로 결정됐을 때 그걸 봤을 때 거울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대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연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멋있대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당장 좀 그지같이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 옷이 어느 순간 진짜 허름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바꾸셔야 됐나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가질 수 없는 이미지를 오페라 안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조니 뎁 같은 그런 약간 허름한 듯한데 굉장히 멋스러운 막 이런 게 너무 안 어울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돌포를 하면 좀 지저분하고 좀 더 가난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네. 그때
제 인물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무제타 의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옷을 3벌을 입는데 셋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 한국에서 오페라는 처음 하는 상태였고 한국에 이렇게 의상의 퀄리티가 좋구나 그걸 그때 느꼈는데 1막에서 오프숄더도 너무 좋고 털코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는 블라우스가 있어요. 3막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만큼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블라우스가 너무 예뻐요. 금색 블라우스인데 지금 입어도 당장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패셔너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만족. 사실 제가 무제따 옷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부럽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1막부터 4막까지 옷이 하나예요. 네, 저는 거의 한 벌인데 무제따는 정말 화려한 옷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제따가 절에서 떠나지 않았나. 맞아. 예, 무대는 프랑스 사진을 많이 봤어요. 프랑스 사진을. 물론 그 시대의 건물들은 아닌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붕 위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남자들, 햇빛 좋은 날, 그리고 커다란 창문. 물론 그 라보엠에도 창문 얘기가 나오고 뭐 햇살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막 4막을 하는 그 로돌포의 하숙방에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외국 영화를 보면 지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외국 생활을 했을 때 지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뭐 초가집도 아니고 기와장도 아니니. 그래서 아마 무대에서 여러분들 오시면 지붕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런 모습들,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첫 등장을 2막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2막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제일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북적거리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씬인데 또 이것도 재밌게 또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어서 계단도 있고 계단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뭔가 굉장히 다양한 연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막 무대가 아마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장 재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그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예쁜 거와 마음에 드는 무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1막, 4막이 저희가 지붕이 있잖아요. 성악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그 울림이 정말 노래하기가 너무 편해요. 1막에서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1막 처음 소리 낼 때가 가장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도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희한테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일단은 훌륭하신 분들이 노래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 귀가 즐거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노래만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사실 연기파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셨던 작품 중에 가장 실제로 이렇게 영화처럼 제일 실현된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 배우들을 모시고 하니 당연히 영화화 되죠. 네, 저희 공연은 마이 오페라에서 스트리밍 되고 추후에 VOD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 많이 사랑해주세요.